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책일남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벼타작 생명타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사랑의 작전을 하는 자, 그를 표상으로 하여 전쟁터의 운명을 좌우시켰다. 벼타작 사랑과 평화의 작전. 어느 날 우리 중대는 연대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고 아침부터 차량으로 이동했다. 어느 정도 가서 차에서 내려 도보로 논밭이 까마득하게 보이고 띄엄띄엄 집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갔다. 그날 밤 야간 매복 작전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었다. 마을 이름은 알 수 없었고 여기저기 띄엄띄엄 꽤 많은 빈집들이 있었다. 우리 중대는 이곳에서 낮에 대기하고 있다가 땅거미가 지면 200m쯤 앞으로 더 나가서 야간 매복 작전을 하려는 것이었다. 추수 계절이라 최명신 주월 사령관의 방침이 내려왔다. 농민들이 안전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대민 지원도 해주고 봉사하며 보호해 주라고 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민들의 일을 돕기 위해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주간 매복을 서주기로 했다. 베트콩들이 작전하느라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마을에 들어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빼앗아 가니 민간인들이 더 이상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한국군이 가깝게 주둔하고 있는 큰 마을로 나와 버렸다. 주민들은 농사를 지어 놓고 벼가 익었어도 베트콩들이 잡아가거나 타작한 것을 빼앗아 갈까봐 마음대로 고향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국군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지켜줘야 그 틈을 타 농사 지은 것을 겨우 타작하여 끌고 나올 수 있었다. 이날도 한국군이 마을로 작전을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을에 농사를 지어 놓은 주민들은 곡식을 타작해 가려고 모두 따라 들어왔다. 아침부터 모두 익은 벼를 베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타작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 중대는 4개 소대가 이 큰 마을의 빈집들에 모두 배치되어 주민들이 낮에 타작하게 보호를 해주고 밤에는 야간 매복 작전을 하게 되었다. 1소대 본부가 자리 잡은 집은 포탄에 맞아 지붕이 없었다. 하늘이 훤히 보이고 벽만 둘러싸여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그곳을 소대가 본부로 삼고 주변에 병력을 배치했다. 온 중대는 마을을 둘러싸고 주간 근무를 서면서 동시에 야간 매복 작전을 대비해 돌아가면서 충분한 취침 시간을 가졌다. 나는 유탄 발사기 사수로서 이날 소대 본부에 배치되어 무전병, 위생병과 함께 소대장 옆에 있었다. 그날 소대장 제2소위는 소대원 전원에게 야간 매복을 위해 교대로 충분한 취침을 하라고 지시했다. 취침 시간에는 전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금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못 갖게 했다. 소대장은 나를 보며 평소 내 생활을 알기에 또 성경 보지 말고 야간 작전을 위해 자라 하고 경고하며 싱긋 웃었다. 하지만 나는 보초 시간이 끝나면 잠자는 시간에 성경책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소대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빈집 안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한 아가씨가 벼를 베어다가 발로 비비며 타작을 하고 있었다. 한참을 지켜보았다. 저거 베트콩 아니야? 전우들은 웃으면서 한마디씩 했다. 알고 보니 그 집이 원래 아가씨의 집이었는데 포탄에 맞아 지붕이 무너진 것이었다. 전쟁 때문에 여기서 못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 살면서 농사지어 놓은 곳을 타작하러 들어왔다고 했다.
한국군이 들어와 지켜주니 마음이 놓여서 아가씨 혼자 정신없이 나락을 베어다가 열심히 발로 비벼 털며 벼타작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옛날 농사 지을 때 타작했던 생각이 나서 도와주고 싶었다. 또 채명신 주월 사령관의 방침이 내려오기를 적을 죽이는 작전만 하지 말고 추수 때에 주민들을 도와주며 봉사하라 하였기에 도와주는 것도 작전이라 생각되어 도와주고 싶었다. 그리고 타작하는 그 아가씨를 보니 고향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내가 어느 여름날 보리 타작하던 것이 생각났다. 마치 내 여동생이 혼자 타작하는 것 같이 보였다. 특별한 타작 기계도 없이 단을 묶어 놓고 벼 이삭을 발로 비벼서 떨어지게 하는 원시적인 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보니 그들은 오랫동안 전쟁하느라 농사 기술도 한국보다 수십 년이나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보다 나은 재래식 타작 방법으로 2시간 이상 땀을 뻘뻘 흘려가며 거꾸러기를 뒤집었으며 일을 해주었다. 아가씨가 가지고 온 돗자리를 이용해서 아가씨는 돗자리로 풍석질하여 바람을 일으키게 하고 나는 벼를 훑어내려 부채질하여 깔끔하게 해주었다. 그 방법을 처음 써보는 아가씨는 타작을 더욱 이상적으로 빨리 하니 재미있어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돗자리로 부채질을 해댔다. 하다보니 군대 오기 전에 내 여동생 영자와 이와 같이 타작하던 때가 생각났다. 나는 어느샌가 일에 빠져 내일처럼 정신없이 하고 있었다. 아가씨도 일에 빠졌는지 나에게 빠졌는지 싱글싱글 웃어가며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너무 좋아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처음에는 우리들을 경계하며 뭘 물어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더니 일을 도와주니까 얼굴빛도 바뀌고 모든 행동도 뒤바뀌어 버렸다. 한국인이 어떠냐고 물어보니 엄지손가락을 쭉 펴는 제스처를 하면서 최고라고 표현했다. 나이는 20살 남짓하여 보였다. 이날 나는 그 집에서 경계를 하며 콘크리트 바닥에서 몇 시간 동안 벼 2가마 이상을 타작해 주었다. 근래 하지 않던 일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프고 몸살이라도 날 듯했다. 전우들은 밤에 매복 작전을 하기 위해 돌아가면서 실컷 잠들을 자고 있었다. 잠을 자다 일어난 소대장 전령이 나에게 하는 말이 정상병, 마치 처갓집 일을 해주는 것 같아. 잠 안 자?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씻을 곳도 없는데 껄끄러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라고 했다. 나는 아가씨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안쓰럽지도 않냐고 하며 옛날 생각하면서 부모님과 여동생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돕고 있다고 했다. 벼는 보리보다 덜 껄끄럽지만 몇 시간 타작을 하다 보니 벼 거꾸러기를 뒤집어 써서 온몸이 껄끄러웠다. 다 끝난 다음에 등목이라도 하기로 했다. 소대장 전련도 나를 도와 한참 동안 타작을 해주었다. 그러다 자기는 더 이상 땀나고 껄끄러워 못하겠다고 집어던지고 수통에 물을 가지고 등목을 해야 되겠다고 하기에 내가 물을 부어 깨끗이 씻어주었다. 다른 전우들은 잠을 잘 만큼 잤는지 일어나서 소대 본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나를 보고 껄끄럽지도 않냐고 말하며 뭐하러 그리 비지땀을 흘려가며 힘이 들게 일을 해주냐 라고 했다. 나는 전우들에게 전쟁터에서 육체적 사랑의 작전만 하지 말고 나와 같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며 정신적 사랑의 작전을 하라고 했다. 주월 사령관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봉사활동을 해주며 작전을 하라는 방침이 내려와서 그 작전을 하러 나왔는데도 중대 모두는 어떻게 하면 적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일까 하는 작전에만 신경 쓰고 주민 사랑 작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날도 나와 소대장 전령 외에는 누구 하나 자기 형제처럼 주민들을 도와주며 사랑과 평화의 작전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